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 무기여 자리거라 이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무기여 자리거라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이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여러분 보이실까요? 1998년 7월 25일 날 이게 책이 나온 건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 책이라 완전히 글씨가 깨알입니다. 너무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책을 보다가 요즘 유튜브 보면은 없는 거 빼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기여 자리거라도 당연히 영화가 있겠지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1932년에 흑백 영화로 만든 그 클래식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 게리 쿠퍼여서 더욱 반가웠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세 때 남사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칭 게리 쿠퍼였어요. 그래서 네가 뭔 게리 쿠퍼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헤어지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 친구랑 결혼했을 뻔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들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읽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책 리뷰가 아닌 영화 리뷰로 갈아탔습니다. 요 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프랭크 보제기 감독이 만들고 게리 쿠퍼가 남자 주인공, 헬렌 헤이즈가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 감독이 이거를 너무 로맨스에 치중을 했다고 해서 게리 쿠퍼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별로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말을 비극하고 그러고 해피엔딩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극장주한테 가서 너는 뭘 선택할래? 라고 얘기해가지고 극장주가 난 이걸 선택할래 하면은 그걸로 선택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본 영화는 새드 엔딩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어디까지 읽었냐 하면은 물론 이제 중간에 영화 중간에도 나오겠지만 이 헨리가 다치고 운전병 4명 중에 1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한 그 부분까지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영화 리뷰니까 이제 영화로 들어갈게요. 주인공 이제 프레더릭 켈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 전선에 자원 입대한 미국인 청년입니다. 군의관은 아니지만 부상병들을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 부대의 중위로 복무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이 주는 피로와 허무감에 지쳐가던 어느 날 이 헨리는 이탈리아에 와 있던 영국인 간호사 캐서린 바클리를 만납니다. 캐서린은 이제 전쟁으로 약혼자를 잃은 상처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전쟁터에서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가벼운 마음, 좀 밀당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죠. 남녀 관계라는 게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 이탈리아 북부 전선에서 격렬한 포석이 터지고 헨리는 부상병들을 돌보던 중에 다리에 심각한 박격포 파편 부상을 입습니다. 제가 책을 여기까지 읽은 겁니다. 그는 치료를 위해 밀라노의 미군 병원으로 후송되는데 운명처럼 캐서린이 이 병원으로 자원해서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두 사람은 진정한 연인이 되죠. 헨리는 다리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몇 달 동안 캐서린의 지극한 간호를 받으면서 전쟁은 잠시 잊고 꿈같은 그런 행복을 누립니다. 이 과정에서 캐서린은 헨리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리가 나은 헨리는 다시 전선으로 복귀하지만 이탈리아 군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합군의 대공세로 이탈리아 군은 비참하게 퇴각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전선은 막 아수라장이 되고 군대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패닉에 빠진 이탈리아군 헌병대는
후퇴하는 군인들 중 전선의 이탈자나 스파이로 의심되는 장교들을 붙잡아 닥치는 대로 직결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헨리 역시 억울하게 붙잡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 헨리는 인간을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그 전쟁의 광기의 환멸을 느끼고 강물로 뛰어들어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그는 이때 전쟁, 즉 무기라고 하는 것과 완전한 작별을 선언합니다. 밀라노로 돌아온 헨리는 임신한 캐서린과 재회합니다. 탈령병 신세가 된 헨리는 체포될 위험에 처하자 캐서린과 함께 한밤중에 작은 보트를 타고 호수를 건너 중립국인 스위스로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스위스의 아름답고 고요한 산마을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겨울을 보냅니다. 아기 출산을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서의 미래를 꿈꾸죠. 봄이 오고 캐서린의 진통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출산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고 오랜 진통 끝에 의사는 제왕절개 수술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기는 탯줄이 목에 감겨 사산된 채 태어납니다. 절망도 잠시 수술 후유증으로 캐서린에게 심한 대출혈이 발생합니다. 헨리는 침대 머리맡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캐서린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헨리는 병원 그 방 안에 남아있는 캐서린의 시신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석상에게 인사를 하는 것처럼 아무 대답이 없었죠. 헨리는 홀로 병원을 나와 쏟아지는 빗속을 걸어 호텔로 돌아오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왜 제목이 무기여 자리거라일까요? 해밍웨이는 이 소설에서 두 번의 자리거라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이 강물에 뛰어들어 국가와 전쟁의 무기의 안녕을 구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품을 영원히 떠나보내며 안녕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전쟁에서도 사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비극을 보여주죠. 또한 이 소설에서 비는 아주 중요한 복선입니다. 캐서린은 소설 중간에 비가 오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실제로 그녀가 죽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해밍웨이에게 바로 비는 곳, 피할 수 없는 비극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스토리가 아주 묵직하고 여운이 길죠. 전쟁의 허무함과 사랑의 비극을 이보다 더 담담하고 아프게 그린 책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기여 자리거라가 이렇게 벽돌책임에도 불구하고 제 깨로 인해서 갑자기 책이 영화로 바뀌는 순간 변신을 해서 이렇게 영화로 짧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이 책은 꼭 읽어서 책 리뷰로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